다정한 동영상을 보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니, 그러지 않아. 온라인 12기 수익화 과정 사람들 말씀, 말씀. 어떠셨어요? 이 아니, 다정한, 그, 많이 공감했어요. 아니, 그러지 우리, 않아도 아침에 예. 하루 서미쌤 목소리 그러니까 좋네. 아침에 틀자마자 뭐냐면 히토리 씨가 왜 세금 많이 냈던 납세업자. 히토리 씨가 하는 말이 돈 안 드는 거는 그냥 해야 된대요. 그게 지혜래요. 웃는 거, 말해주는 거, 누구 들어주는 거. 돈 안 드는 건 그냥 해야 지혜가 많은 거래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돈 예, 안 들어요. 맞아. 네. 여기 영상에서 뭐래요? 여러분 어떤 말이 꽂혔어요? 화내는 거, 진짜 너무 공감했어요.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은 못 들어. 진짜 맞아. 신동엽이 운전할 때. 맞아요, 진짜. 예. 내가 하는 말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 절대 공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누구를 만나든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글 쓰는 인생이 맞아.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나는 왜 쓰는가? 나는 결국 내 말로 인해서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잘 나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말로 인하여 그 조직이 다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내 말투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오늘 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목차 이거 한 번도 못했던 것 같은데 그쵸? 네, 못했어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못했죠. 그래서 네, 한번 보시면 글쓰기 연결자 은유 이렇게 생겼습니다. 삶의 옹호로서의 글쓰를 위해 나의 좋음은 남의 좋음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말은 다른 사람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이 책은 그 작은 실험이었다. 삶의 복잡한 문제에 치여 있던 때, 나는 자주 화가 나 있는 사람처럼 굴었는데, 글쓰기를 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또 하루를 살아내곤 했다. 내 마음에 욱한 감정이 들어올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내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 자신. 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적어보는 게 중요하죠.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고백한다. 용기 내어 제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글쓰기를 배우려다 인생을 배웠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했다고. 글쓰기로 자신과 화해를 이룬 이들의 경험을 엮어 나는 이렇게 쓴다. 삶은 글을 낳고 글은 삶을 돌본다. 우리가 이 11월에는 글 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전자책 쓰기 과정을 개강을 할 건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쓰기를 나중에 미뤄둔 이들에게 서슴없이 추천해준다. 읽기와 생각하기와 글쓰기에 대한 매우 깊은 성찰. 글쓰기의 노하우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가 담긴 루포르타주. 사적인 서점 시즌 안에서 가장 많이 처방한 책. 우리가 아침 6시 30분에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또 들었던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알겠죠. 정말 많은 스토리가 담겨져 있죠. 독자를 글쓰기의 열망으로 고양시키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읽고 쓰고 싶다고 마음먹게 하는 책. 여러분들은 이 글쓰기의 최전선, 책을 마칠 때쯤이면 저와 함께 글쓰기를 시작을 하고 있어야겠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읽고 쓰고 싶다. 이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 나도 글을 쓰고 싶다. 글을 써야겠다. 이러한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우리 선미쌤 한번 읽어주세요. 읽기와 생각하기와 쓰기에 대한 매우 깊은 성찰이 담긴 산문집이자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누구나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와 고민에 대한 다정한 조언집이며 글쓰기 수업 전과 후 학인들의 변화를 기록한 수업 일지, 글쓰기의 최전선은 느끼는 것에 굶주린 나와 삶의 한계를 뒤흔들고자 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는, 즉 글로 삶을 변화시키고 싶은 이들에게 함께 가보자고 건네는 따뜻한 손길 같은 책이다. 낭디꿈 낭디꿈 화이팅. 화이팅. 장비금 화이팅! 네, 이 글쓰기의 최전선은 어떤 책이에요? 느끼는 것에 굶주린 나와 삶의 한계를 뒤흔들고자 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는 어떠한 삶을 사느냐? 글로 삶을 변화시키고 싶은 이들에게 함께 가보자고 건네는 따뜻한 손길 같은 책이다. 우리가 글을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성찰의 시간도 되지만 내가 파이프라인을 하나 또 심어놓는 격이 되는 거죠. 저자 은연은 본명은 김지영이에요. 자유기국하고 2011년부터 수요너머 아래서 글쓰기 강좌를 시작했죠. 이 과정을 보면 똑같아. 이 사람도 처음부터 글쓰기 강좌를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고 안 한다고 다 하죠. 저도 낭독모임 할 때 못해요 안 해요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누가 등 떠밀면 못 이기는 척하고 시작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또 나의 사명이 될 수 있고 나의 가치 있는 삶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분이 좋아하는 책은 니체와 시를 읽으면서 질문과 언어를 구사했죠. 그래서 쓰기의 말들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 다가오는 말들 올드걸의 시집. 인터뷰집으로 폭력과 존엄 사이 출편하는 마음,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있지만 없는 아이들, 크게 그린 사람, 이러한 책들을 펴냈습니다. 그러면 나는 왜 쓰는가 이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다 있으시니까 책을 보고 같이 한번 공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나는 왜 쓰는가? 내가 누구인지 묻지 말고 내가 계속 같은 사람인지도 묻지 마라. 아마도 나와 비슷한 한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아무런 얼굴도 갖지 않기 위해 쓰는 게 분명하다. 나와 비슷한 사람이 어떤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아무런 얼굴도 갖지 않기 위해 쓰는 게 분명하다. 미셸 푸코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 용미쌤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는 바람에 일렁이는 파도처럼 수많은 방식으로 외적 원인에 의해 휘몰리며 우리의 운명과 결과를 알지 못한 채 동요한다. 이미 나의 주체적인 행동으로 내 삶이 꾸려가지질 않아 쉴 틈 없이 쏟아지는 관계들 속에서 이미 제어 능력을 상실했단다. 지금은 그저 이리저리 휩쓸려 다닐 뿐이야. 낭디꿈 화이팅! 안기꿈 장비금 낭디꿈 화이팅! 화이팅. 네, 첫 번째는 네덜란드 태생의 17세기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친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21세기 친구가 한 말입니다. 여기에서 삶을 보면 어때요? 삶이 똑같아요? 전혀 달라요? 비슷비슷해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스피노자가 한 말은 우리는 바람에 일렁이는 파도처럼 수많은 방식으로 외적 원인에 의해 힘을며 우리의 운명과 결과를 알지 못한 채 동요한다. 은유의 친구가 한 말은 이미 나의 주체적인 행동으로 내 삶이 꾸려가질 않아. 쉴 틈 없이 쏟아지는 관계들 속에서 이미 제어 능력을 상실했단다. 지금은 그저 이리저리 휩쓸려 다닐 뿐이야. 어때요? 17세기나 21세기나 삶은 항상 비슷합니다. 평탄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어떤 것 같아요? 지금은 어렸을 때의 삶이나 지금 내가 나이 먹어서의 삶이나 어떻습니까? 그 삶은.
어렸을 때 나이 먹어서의 삶을 알았더라면, 미리 알았더라면,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니체가 한 말같이럼 운명과 결과를 알지 못한 채 동의하면서 살아와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휩쓸려서 살아버렸네, 우리가. 네. 네. 때로는 부모님에 의해서, 선생님에 의해서 떠밀려 사는 삶을 살고, 지금도 어쩌면은 떠밀려 사는 삶을 살고 있는 듯 하죠. 항상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의 이야기를 막 하죠. 근데 저도 어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떠밀려서 하루가 가잖아요. 내가 이끌어갈 수도 있겠지만, 파도처럼 그냥 삶이 그 하루하루가 어쩌면 파도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파도에 있으면은, 바다에 있으면 파도가 그냥 와가지고 탁 쳐서 올려줄 때도 있고, 아니면 파도처럼 그냥 엎어버릴 때도 있고, 아니, 누워버릴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삶은 뭐 고단하다, 평탄하지만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이 그냥 평탄할까요? 예전이나 나이 들어서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 그릭님이 주신 거잖아요. 권인숙님. 네,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보여드린 거. 아하, 선물을 많이 갖고 오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삶은, 네, 삶은 이야기. 쉽지 않다. 삶은 쉽지 않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아, 때도 있는데 대체로 더 힘들 때가 많았죠. 6페이지에 보면은 파도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데 왜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을까?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이게 최선이고 전부일까? 그러한 물음에서 이 글쓰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왜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야?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야?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러한 질문을 많이 던져야겠죠. 그러한 물음에서 글쓰기가 시작되었는데 첫 번째는 중심 잡기, 두 번째는 뭐예요? 한 장을 넘기면 풀어내기, 퍼내기, 세 번째는 물러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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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는 지켜내기, 지켜내기, 내기, 다섯 번째는 발명하기, 발명하기, 그렇죠, 발명하기, 여섯 번째는 감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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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번째는 함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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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곱 번째까지 썼어요. 그러면 왜 이 글을 쓰는가 메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에 72개 채팅방에 다 써보세요. 글은 왜 쓰는가? 첫 번째는 글은 왜 써야 하죠?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중심을 잡는다. 중심 잡기. 엔터 치면 안 되는데, 엔터 치면. 다 써보세요. 수정. 두 번째는 무엇을 한다고요? 물러나서 물론, 관찰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풀어내기. 나를 기분, 지켜내기. 두 면 번째, 음, 두 네 번째 번째가 풀어내기, 세 지켜내기, 번째 세 물러앉기, 번째가 물러앉기, 물러앉기, 두 번째가 풀어내기네. 중심 풀어내기, 잡기, 다음에 풀어내기, 그리고 네 네 번째 번째가 지켜내기, 지켜내기, 다섯 번째가 발명하기, 발명하기, 여섯 번째는 감흥하기, 함께하기. 네, 감흥하기, 감흥하기, 일곱 번째가 일곱 함께하기. 번째가 함께하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낭독독서 모임을 해야 되는데 글쓰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남의 하는 말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는 거예요. 중심을 잡고 살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내 삶을 풀어내야지.
그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앞에 와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결정이 아니라 뒤로 한 발 물러서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다 온라인 과정에서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로 듣고서 아 이거 정말 괜찮다 좋다 하고 대박이야 그럼 다 끊어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막 겹쳐서 못 듣고 그러잖아요. 저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거다 싶으면 막 잡는 경향이 있는데 뒤로 물러서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일단 신청서만 작성해 놓고 입금은 나중에 하는 거죠. 입금은 나중에 결정이 돼서 또 하루같이 아 괜히 했네 내가 지금 이 수업 신청해 놓은 것도 많은데 다 못하는데 이럴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지켜내고 나를 발명하고 감흥하고 결론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중심 잡기. 야, 이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해줄까요? 중심 잡기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새벽에 읽으면서 밑줄 열심히 그어놨죠? 음. 중심 잡기는 글을 쓰면서 여자 엄마 노동자로서 집합 명사에서 휩쓸려 떠내려 가지 않고 김지영이라는 고유 명사로서 삶을 지켜내고자 버둥거렸다. 네모난 수영장에서 눈부신 바다로 나아간 20대 나에게 글쓰기는 곧 안간힘을 쓰기였다고 얘기하면서 결혼 얘기를 해요. 네, 여기에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여러분? 중심을 잡고자 애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켜내고자 버둥거린 그 모습에서, 그런 와중에 자기가 글을 쓰면서 중심을 잡으려고 애를 제가 쓴 것 적은 거는 같다는. 그, 돕는 위치, 여성주의 책을 읽어주면서 소통을 도모했던 거, 나답게 살기 위해 선택에서 묘한 제의식을 따라갔다고 얘기했어요. 나답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도우려고 노력했다고 했네요. 네, 나답게 살기 위해서 네, 모든 거에 다 미안하다 이거지. 여기 보시면 이때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국민의 무관심 속에서 그런데 첫 번째 원교료가 얼마였어요? 8,000원이다. 생애 첫 원고료를 받았을 때. 그러면서 정기 신문 주주로 또 참여했고, 글을 썼고, 훈련을 받고, 토론을 하고, 맞벌이 하고, 아이 낳고, 그러한 가정을 쭉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글을 쓰면서 엄마, 그리고 여자, 노동자라는 직함만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8페이지 위에 줄을 보면 김지영이라는 고유 명사로서의 삶을 지켜내고자 버둥거리고 있다. 지금 우리도 엄마로서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거를 1번으로 하고 살고 있었죠. 살고 있고. 네. 지금은 그러한 삶이 아닌가요? 지금은 저를 좀 찾아가는, 저를 먼저 생각하자고 제가 생각을 때때로 하거든요. 네. 일단 나를 중심으로 나를 먼저 생각하자. 그동안에는 아이들이 1번이었는데, 올해는 제가, 이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건강하게 살고, 나를 먼저 생각하자. 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올해. 네. 저도요. 우리 오면서 그 얘기했는데 똑같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네. 음, 그래서 이 글쓰기는 나에게 곧 안간힘을 쓰는 거다. 두 번째 보면은 풀어내기. 점점 삶이 복잡게 수준으로 얽혔다 이러면서 아내이자 며느리자 딸이자 이게 한국 여성으로서 정말 짐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음. 이것을 어떻게 교통 정리를 하면 좋을까? 어?
가족의 눈치를 봐야 하고, 시댁의 눈치를 봐야 하고, 엄마로서의 눈치를 봐야 하는데, 이 사람은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삶이 굳고 말이 엉킬 때마다 글을 썼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네. 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런 막힌 삶을 글로 뚫으려고 애썼다. 저도 살면서 삶이 참 많이 힘들고 이벤트가 많았는데 글 쓸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20대, 30대까지는 글을 쓰고 읽는 것에 관심을 갖고 쓰기도 했는데 40대, 50대는 정신없이 아까 우리 김영수 강사님 말씀처럼 정말 파도에 휩쓸려서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제가 올해 들어와서 조금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신을 차렸다니 대단한 거죠. 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열심히 사시면서. 아니, 열심히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쉬운 방법도 음, 있는데 굳이 어려운 방법을 아, 선택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음, 우리가 이제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 중심을 세우는 행위이고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지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는 거야. 중심을 잡기 위해서. 그다음에 풀어낸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던 감정과 생각을 글로 풀어낸다. 그래서 묶여있던 매듭을 한 장씩 풀어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신 분이 계시나? 여러분들하고 나눴나? 자기 속에 어린아이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놓아주질 못했다는 거죠. 저하고 얘기했나요, 혹시? 아무, 권 작가님이 얘기했나? 그건 아닌 거고. 내 속에는 내가 정말 나는 괜찮은 아이인 줄 알았어. 상처도 없고 정말 해맑게 자라고 막 그랬었는데 내가 왜 주눅 들고 앞에 나서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을까를 봤더니 그게 뭐냐면 내가 7살 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분리된 삶을 사는 거예요. 5명 중에서 자기 혼자만. 7살 때 그 어린아이가 자기 몸속에서 계속 있었던 거지. 근데 그것을 놓아주고 나니까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깊은 상처가 나를 짓누르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어, 글로 풀어보는 것, 또 내 자신과의 대화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삶이 엉킬 때마다 글을 썼다는 거. 내 감정을 비워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드러내는 거다. 풀어쓰기라는 것은. 그리고 한 문장 한 문장 쓸 때마다 이게 덜어지는 거예요. 거기 9페이지 물러앉기 위에 보면 글을 쓴다는 것은 고통이 견딜 만한 고통이 될 때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일이다. 네. 세 번째는 물러앉기. 뭐다? 오로지 누구와 대면하는 시간? 나와의 나와. 그래서 일기를 쓴다는 것은 나와 대면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보여주기 위해서 썼다면 지금은 무엇을 위해서? 나를 대면하기 위해서 오로지 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쓰는 거죠. 10페이지에 보면 정체 모를 불안감이 불안감이 사라진다. 사라진다. 정체 모를 불안감이 사라진다. 왜? 글을 쓰니까 사라진다는 거죠. 글 속에 내 마음을 다 토로를 하는 거죠. 자, 글쓰기라는 장치를 통해서 중간쯤입니다. 10페이지 중간쯤 단락에 보면 우리 재윤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글쓰기라는 장치를 통해서. 제가 못 찾았는데. 아, 글쓰기라는 선생님, 장치를 통해서 네. 나를 세속화시키고 호기심을 무디게 하는 것들과 잠시나마 결별할 수 있으니 관성적 생활 패턴에서 한 발 물러서는 기회만으로도 글 쓰는 시간은 소중하다. 남겨꿈 화이팅. 낭디끔 쌍두꿈 화이팅. 화이팅! 이 1984년 조지 오웰도 뭐라고 했어요? 인간이 물질 세계는 탐사를 잘하죠. 그런데 스스로에 대한 탐사는 하지 않는다. 라는 거.
네. 인간은 자기 삶에서 단순함의 너른 빈터를 충분히 남겨두어야만 인간일 수 있다. 이렇게 써놨죠. 글쓰기는 마지막 줄에 뭐라고 했어요? 글쓰기는 뭐예요? 물러서서 숨고르기. 숨고르게. 숨고르기. 숨고르기 하는 쉽고 좋은 방편이다. 네. 어제 인터뷰 때, 우리 권유숙 작가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맞아, 맞아. 네. 숨고르기에 쉽고 좋은 방편이다.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만 만난 게 아니라 아침에도 출판사 사장을 만나고 저녁에도 낭독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막 이랬더니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제 또 정신없는 하루였잖아요. 우리 권 작가님하고 인터뷰 시간에 나왔네요. 자, 11페이지에 보면은 지켜내기입니다. 지켜내기. 자연재해. 네. 이 나를 지켜낸다는 건 이건 어떤 걸까요? 나를 지켜낸다는 건. 우리는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잖아요. 그죠? 쉽게 떠내려갑니다. 파도가 오면 쉽게 떠내려가요. 지켜내기는 뭐다?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시대에 내가 쌓아온 신용과 문장 이런 것들 끝까지 지켜내려는 태도가 중요하죠. 나는 지금까지 낭독을 열심히 했는데 낭독은 이제 끝이야. AI 시대에 AI의 흐름을 갈아타야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AI 시대일수록 글이 더 중요한 시대죠. 말이 더, 나의 목소리가 더 중요한 시대이고요. 자, 지켜내기는 뭘까요? 실패는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제거해 주었다. 실패를 통해서 제거해 주는 게 생긴 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로워졌다. 그렇게 음, 줄을 쳤네요. 지켜내기. 네, 글쓰기에 대한 지켜내기. 열정을 지켜내는 걸까요? 자신을 지키는 걸까요? 이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분은 글을 쓴 거죠.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도 뭐라고 했어요? 지금 맞아요. 재윤쌤이 말한 것처럼 음, 실패는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제거해 제거해 주었다. 주었다. 그 1009번의 실패 끝에 성공한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19번요? 에디슨인가? 에디슨, 에디슨, 에디슨. 에디슨 아니고 1009번의 실패 끝에 성공한 사람 누굴까요? 아인슈타인? KFC 할아버지. 음, 그 음, kentucky인가요? 치킨. 네. K, 치킨, 네. 켄터키 켄터키 프라이드 이름이 치킨. 뭐지? KFC 치킨이긴 한데 켄터키 치킨.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인가? 뭐 진짜 모르겠네. 네, 치킨 이거 이분이요 실패를 진짜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실패쟁이였어요. 정말 험난한 길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가난해가지고 막 이 집 저 집 막 그냥 안 해본 일이 없어. 나중에는 변호사 일을 했는데 변호사 일도 이제 잘리고 65세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닭을 잡아서 썰어가지고 튀겨먹어서 그걸 막 팔러 다녔던 게 있어요. 성장해 가면서 어렸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닭이라면은 아주 잘 하는 거야. 잘 튀기고 잘 썰고. 이러다 보니까 65세에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리고 빚진 것을 다 갚고 나다 보니까 뭐만 남아요? 칼하고 그 압력솥 있잖아요. 그것만 남는 거야. 그래서 기름을 사가지고 튀겨가지고 이게 막 판매를 트럭에서 했는데 그것도 다 이제 못하게 막 요즘 말로 하면은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생기고 길이 다른 데 뚫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되고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실패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다가 지금 전 세계에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요 책도 한번 보고 싶은 거죠.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엔 잠깐만 롤링은 한마디 해도 돼요? 저 잠깐만. 네, 네, 예. 아까 AI 시대에 무슨 글씨냐고 글씨는 이제 좀 한번 갔다고 이렇게 많이 또 얘기하는데 AI한테
글을 물어보려면 글을 잘 써야지 좋은 답변을 얻더라고요, 진짜. 이제, 그죠? 예, 우리 유수쌤이 말한 게 정답이야. 내가 좋은 예. 글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글을 많이 읽어야 돼.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그래야 내가 네. AI한테도 질문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많이 읽어야지 질문을 잘 할 수 있다.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내는 힘이 글의 깊이가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발명하기입니다. 기존의 틀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버려서 버리고 기존에 좋은 것은 가져오고 거기에다가 내가 창의성을 입혀야 되는 거죠. 35살에 일과 동시에 공부를 시작했대요. 저는 35살에 결혼을 했고 아마 40살에 방통대를 다녔고 편입을 했고 그리고 아이가 어렸을 때 5살 때 등에 업고 스터디 모임을 다녔죠. 근데 내 옆에 짝꿍은 아이도 안 봐주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내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되나 그랬는데 해냈어요. 그리고 일사생활을 하면서 2시간 하루에 6시간을 길거리에 소비하면서 석사 공부를 했고 그런 것들이 다 막 그때는 그걸 왜 하고 있나 이 부질없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걸어온 길을 보면은 그게 바로 나를 지키고 나를 발명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제 14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해달라 이제 수요 너머에서 이런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분노, 좌절, 실망 첫 번째 해달라 끝에죠. 고통 같은 내 몸을 밟고 지나가는 감정을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이것을 글로 해내는 거예요. 우리 권 작가님 어떠세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지나온 그 시간을 돌이켜 보면 굉장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전혀 생각지 않는 어떤 바람이라고 저는 이제 인생은 바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인연을 굉장히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또 다른 저의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 같은 경우는 발명함에 있어서 그 시초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아까도 그 글 쓰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그럴 때 좀 글을 많이 글로 풀어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낙서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를 이렇게 지탱하는 힘이 되어주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인연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저희 남편하고 사업을 거의 한 25년 가까이 하다가 폐업을 하고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를 나름대로 지키는 게 저는 예술 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갤러리 쪽에 가서 그 관계자분들하고 만나다 보면 저의 어떤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는, 예, 그게 좀 저한테는 어떤 그 제가 붙들고 있는 그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거기서 찾지 않았나. 그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음. 네, 이야기 그렇습니다. 네. 끝나셨으면 낭비꿈 어디서 끝났는지 모르니까. 네, 예, 과정인 것 같아요, 아직도. 네. 낭디금 화이팅! 낭비꿈 화이팅. 남기꿈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 삶의 가치, 사람들은 네가 뭐 독립운동을 하냐, 뭐 자원봉사를 하느냐, 뭐 이러는데 그 속에서도 발명하는 게 많죠. 16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나만의 언어 발명하기. 이것이 내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까닭이다. 모든 경험은 언어에 의해 규정이 된다는 것. 규정된다. 네, 언어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다. 우리도 아무리 제가 뭐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얼굴이 예쁘고 늘씬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새벽 모임에 나간대요.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새벽 모임에 나가는 거야. 그런데 CEO들이 이제 뭐 사장들 모임이니까 다가오죠. 그럼 말을 걸어보면은 자기가 짧으니까, 대화가 짧으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왔다가 다시는 자기한테 말을 걸러 오지 않는다는 거야. 소외감이 엄청나는 거죠. 그래서 낭독독서 모임에 왔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책을 읽지 않으니까 어떠한 말이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질문하면 그 버벅거리고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AI 시대일수록 그 AI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전문 분야를 살리면서 이 책을 함께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책을 읽고. 16페이지, 나만의 언어를 발명하기. 내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까닭이다. 모든 경험은 언어에 의해 규정된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보면 내 책값과 내 공부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나는 그냥 한마디로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면 나를 설명할 말들을 찾고 싶었다. 나를 이해할 언어를 갖고 싶었다. 산다는 것은 언어를 갖는 일이며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하이데거의 말을 기억했다. 우리 여기 상현 성우님 계시잖아요. 이분은 말을 진짜 예쁘게 해요.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 네, 놀랐어요. 이렇게 막, 동화 작가이긴 하지만 또 보험일도 하시는데 이 말이 정말 예뻐요. 말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흥하기. 여섯 번째는 감흥하기인데 세상의 변화와 타인의 이야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 그 순간에도 나의 언어를 발명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감흥을 하려면, 다섯 번째구나, 다섯 번째.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하네. 자, 글쓰기는 끊임없는 창조행위다. 라는 사실을 알아주고요. 감흥하기. 여기 중간에 보면, 첫 번째 중간에 보면 꿈을 펼쳐라. 불가능에 도전하라. 이웃과 함께한다는 논주 위주로 지면이 기억된다. 이랬는데, 저는 여기에서 꿈을 펼쳐라. 불가능에 도전하라. 이 말을 여러분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홍미쌤이 지금 빵에 잘 써주는데, 네, 꿈을 펼쳐라. 불가능에 도전하라. 이 말도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어, 인터뷰. 제가 어제 또 인터뷰를 이제 권 작가님하고 또 최경록님, 권경록, 최경록. 네, 그 최경록님. 두 네. 분하고 제가 지금 인터뷰를 100회가 넘게 하고 있는데, 이게 나의 소질에 또 맞는 건가, 또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나는 인터뷰를 해야지 내가 또 활력이 넘치는구나. 오래간만에 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흥한다는 거, 18페이지에 보면 감흥한다는 거, 감동. 두 개는 차이가 있다. 두 번째 단락에 감흥은 어떤 거예요? 감흥은? 어떤 느낌을 운동에 받아 응하는 거. 감동을 마음이 따라 받아들이면 움직임. 마음이 따라 움직이는 거. 감동은? 비슷한데 둘이 차이는 깊이 느껴 마음이 움직인다는 뜻, 감동은. 그쵸. 그러면서 감동이 가슴 안에서 솟구치는 느낌이라면 감흥은 가슴 밖으로 뛰쳐나가서 다른 것과 만나 다시 내 안으로 들어오는 변신의 과정까지 아우른다. 이게 감흥이라는 거죠. 그냥 감동, 우리가, 어제도 막 감동을 받았어. 그걸로 끝났어. 그건 감동이 되는 거고,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자기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감흥이다. 음,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면, 이 변신의 과정을 거치는데 측은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 무엇에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어디에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법이다. 자, 어제 인터뷰 어땠어요, 여러분? 한번 그거 가지고 감흥과 감동 시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참여해 주셨는데 어떨까요? 일단, 인터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못하고 살았고,
또 그런 경험이 지금 잘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그런 시간이 제가 경험하지 않았던 것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저는 되게, 어, 감동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또 여러 명의 우리 함께하는 동기분들이 그 동기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도 상당히, 어떤 큰 즐거움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정말 벅찼던 것 같아요. 근데 와서, 그거를 글로 표현해 봐야겠다. 거기까지 제가 못 갔는데, 운전하고 오면서 그 무료 특강물 하나 듣고 집에 와서 그걸 이어서 계속 듣다 보니까 마지막에 사진과 우리가 만든 그 짧은 영상들, 그거 보면서 엄청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잠들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단어를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낭디꿈 낭디꿈 화이팅! 화이팅! 안기꿈 그럼 화이팅. 우리 재윤쌤은 어떠셨어요? 아유, 저 너무 감사해가지고, 홍미쌤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저기 대표님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그래서 낭디꿈 낭독반 들어가기로 선미쌤하고 얘기했어요. 우리 꼭 해야 된다고. 이제 기회를 만들어서 가자고. 어제 너무 좋았어요. 오는 내내 좋았어요. 가서부터 그, 오는 내내 좋았어요. 음, 낭독, 낭디꿈 화이팅! 안기꿈 낭독 화이팅! 자격증? 그거를 해야 되겠다. 둘이 대화를 나눴어요. 네, 감사합니다. 조만간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 작가님, 감은 감동, 어제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저도 어제 인터뷰 그 시간이 좀 특별한 경험이었는데요. 보통 그 자기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나름대로 자기 표현들을 참 잘하고 계신다. 그 생각을 했었고요. 저도 좀 긴 시간을 나름대로 이제 인터뷰를 어, 좋은 경험이 있었는데, 살짝 떨리기도 했지만, 진짜 인터뷰가 필요하고, 인터뷰를 당한 사람도 있지만, 또 인터뷰 하시는 입장에서도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또 간접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하시겠구나. 그 생각도 많이 했고요. 어제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저한테. 낭디꿈 화이팅! 안기꿈 네, 화이팅! 낭비꿈 낭디꿈 화이팅! 화이팅! 그것을 이제 감흥은 느낌을 받아서 다시 내 안에 들어와서 솟구치면 감흥이 되는 거고, 그냥, 감동이었어 하면 그냥 끝나는 거고, 그런 거죠. 자, 19페이지, 감흥하면 행동하게 되고, 아래에서 세 번째, 행동하면 관계가 바뀐다. 내 안에 머무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글쓰기는 언어를 통한 함께 있음, 나눔, 변용이다. 일곱 번째는 변화하기입니다. 송년회를 한 이야기를 나오죠. 그러면서 글쓰기도 똑같다고 합니다. 20페이지에 보니까 글을 쓴다는 건 어떤 걸까요? 네,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글을 쓴다는 건 좋은 글은 울림이 있어야 돼. 제가 어제 잠깐 여기 권유수 작가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놀라워요. 그 짧은 순간에도 네, 책 제목 잠깐 1분 내외로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이북이긴 저요? 한데. 네네. 아, 전자책 이름이요. 나를 사랑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내용은 이제 저의 삶을 좀 재조명한 그 내용인데, 간단하게 이제 저 어렸을 때 꿈이 현모양처였거든요. 근데 그 현모양처가 제 중심이 아닌 가족 중심으로 이제 살아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흔들렸던 거죠. 그 부분에서 그 책을 쓰면서 나름대로 발견한 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삶은 어떤 것인가. 그거를 먼저, 나를 이제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보는 거예요. 요 중심에 내가 있나? 내가 없나? 그러니까 수많은 감정이 이제 일령이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 부분에 있어서 나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인정하자. 인정하는 부분에서 들어가자. 그러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나를 찾기 위한 그게 여정이 시작되는 건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많이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이 넘쳐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가장 이기적이면 이타적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기는 책이에요. 네. 아, 네, 남기꿈 화이팅. 낭기꿈 화이팅. 그럼 네, 화이팅! 나를 시간이 안 됐어. 사랑하면 정말 흔들리지 않는다. 제목 너무 좋지 않아요? 내가 흔들리는 이유는 뭐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흔들리지 않으면 그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죠. 자, 21페이지 두 번째 단락. 좋은 글은 울림을 준다는 것. 그래서 인간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균형 감각이 발달을 하고요. 22페이지에 보면 니체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충분히 배우고 충분히 우리의 배우고 눈과 귀를 충분히 연 경우 언제든 우리의 영혼은 더욱 유연하고 우아하게 된다는 우아하게 된다.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끝에 보면은 책 중간쯤에 보면 작가의 행위는 여기 한번 읽어주실래요? 작가는 행하는 자, 이거요? 작가의 행위는 네네. 작가는 행하는 자 맞습니다. 작가는 행하는 자, 느끼는 자, 쓰는 자다.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언어로 세공하고 두루 나누면서 세상과의 접점을 넓혀가는 사람이다. 세상과 많이 부딪히고 아파하고 교감할수록 자기가 거느리는 정서와 감각과 지혜가 많아지는 법이니 그렇게 글 쓰는 존재는 풍요에 기여한다. 낭비끔 낭디꿈 화이팅! 화이팅. 제가 낭기꿈 화이팅. 네, 낭디꿈 화이팅! 화이팅. 이 부분 읽다 보니까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아, 그분한테 카톡 메시지 보내셨어요. 아, 진짜 이제 생각났어. 아니요, 톡방에 있는데 텔레그램 들어오기를 힘들어 하시겠는지 모르겠어요. 네, 22페이지 마지막 줄에 어떤 글을 쓸 것인가 하는 물음이 선행되어야 한다. 탄탄한 문장력은 그 다음이다. 자, 내가 어떤 글을 쓸 것인가?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글을 쓰고 싶습니까? 나 쓰라고는 안 했어요. 오늘 내가 글을 쓴다면 어떤 글을 쓰고 싶습니까? 열심히 잘 쓰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 열심히 어떤 가치를 낳는가 물어야 한다. 난 열심히 내가 하는 일을 할 거야. 그러면 그 가치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가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물론 이 가치로 제가 낭독을 하는 이유는 이 낭독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이다 해서 하는 거죠. 나는 내가 책을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떠한 책을 쓰고 싶은지 한번 톡방에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빵. 한번 적어보세요. 자, 저는 미움은 사랑을 낳는다. 네. 자, 이승 한번 읽어주세요. 윤숙성우님. 나는 나를 키우기로 했다. 네, 좋아요. 20, 메시지인데요. 나는 나를 키우기로 했다. 좋네요. 네, 진짜고 있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우리 삶이 불안정해지고 세상이 더 큰 불행으로 나아갈 때 글쓰기는 자꾸만 달아나는 나의 삶에 말을 걸고 사물의 참 모습을 붙잡고 살아있는 것들을 살게 하고 인간의 존엄을 사유하는 수단이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네네. 그냥 제목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적으세요. 책을 읽고 삶의 의지가 생겨나는 책. 책 제목이 이거입니까? 재은씨? 아, 그런 책을 쓰고 싶어요. 책만 읽어도 본인이 자기를 치유할 수 있게. 그럼 제목을 쓰셔야지. 아, 나는 나를 제목. 키우기로 했다. 미우면은 아, 쌀을 낳는다. 네. 이런 책을 쓰고 싶다는 거죠. 네. 자, 파트 1 한 장 넘기면 삶의 옹으로서의 글쓰기. 두 번째는 감흥하는 신체 만들기.
파트 3은 사유 연마하기, 파트 4는 추상에서 구체로, 파트 5는 르포와 인터뷰 기사 쓰기, 그다음에 파트 6은 부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게 뭐냐면 파트 1까지 해야 되거든요. 파트 1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여러분이 지금 파트 1에 보면 삶의 옹호자 되기, 다른 삶의 이력과 마주하는 시간, 나와 삶의 한계를 흔드는 일, 내가 쓴 글이 곧 나다, 고통 쓰기, 혼란과 초호과의 자리에 자기 언어를 갖지 못하는 자는 누구나 약자다. 말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말하기. 내 몸이 여러 사람의 삶을 통과할 때 이렇게 소목차가 있는데 이 소목차 중에 뽑아서 발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목차를 뽑아서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저는 여기 파트 1의 이거 제목을 보면서 그 내가 쓴 글이 곧 나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놨네요. 그래서 어, 55페이지. 55쪽. 네, 55페이지에 네.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오늘부터라도 오늘 제가 한 일, 또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 저는 예전에 그 한참 카카오 스토리에 글과 사진을 많이 올려고 다른 주변 지인들하고 많이 공유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좀 마음이 좀, 삶이 힘들어도 되게 좀 감성이 좀 있어가지고, 글을 좀 이렇게 조금 술술 썼었었는데, 어, 2019년 이후로는 전혀 글쓰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 오늘 되게 기분 좋게 그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서울에 사진 교육 출사 신청했기 때문에 엄청 기대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그 갔다 온 여정을 한번 이렇게 그 기행문이라고 하죠. 네, 그런 글을 또 써보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글이 시하고 수필을 좋아해요. 예전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20대, 30대는 그 수필을 이렇게 술술 읽히는 수필을 읽으면 그 스트레스가 좀 풀렸고 마음이 이렇게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쉽게 읽히는 시도 좋아하고 그래서 예전에 했었는데 수년간 못하고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감성을 좀 깨우고 시집도 읽고 이렇게 간단한 기획문이든 내 일상에 대한 수필 형식, 산문 형식의 글을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감사합니다. 낭디큼 화이팅. 감사합니다. 랑디킴 안녕, 화이팅. 화이팅! 네, 저는, 고통 쓰기, 혼란과 초과에 자리하고, 자기 언어를 갖지 못하는 자는 누구나 약자다. 그 두 단락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통 쓰기, 혼란과 초과의 자리. 우리가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우리가 아픈 것은 삶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성복. 저는 여기 우리가 아픈 거는 우리 삶이 사랑해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작가는 가슴에 구멍이 난 사람이다. 그 구멍을 언어로 메운다. 60페이지 두 번째 단락 시작하는데 혼자 쓰고 혼자 읽고 혼자 덮는 것은 일기다. 글쓰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래 말에 60페이지 아래 단락 어느 학기는 아버지의 가족 폭력을 겪어낸 성장기를 소환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밑에 60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을 가진 내가 되어가는 과정 기록이 글쓰기의 본령이다. 그러면서 하나 더 과도한 주인공 의식을 글쓰기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색안경을 끼는 거 존재를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타인에게 비친 62페이지 타인에게 비친 나라는 자아의 환영을 휘둘리지 말고 자기 감정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63페이지 아픔을 63페이지 두 번째 단락
아래쪽에 아픔을 가져온 삶의 사건을 자기 위주로 재구성하고 재해석하는 말하기에 계기가 필요하다. 글쓰기는 상처를 드러내는 가장 저렴하고 접근하기 좋은 방편이다. 일단 써라. 그리고 넘겨서 64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 위에요. 한 단락 위에 글쓰기는 치유의 능력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하고요.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글쓰기가 이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넘겨서 66페이지 자기 언어를 갖지 못하는 자는 누구나 약자다. 진짜 몰랐어요. 내 언어를 갖지 못하는 자는 약자고 성폭력을 당했든 뭐 했든 자기 언어를 말하지 못하는 애기든 여자든 이걸 보면서 여태 약자로 살지 않았나, 내 글도 쓸 줄 모르고 내 표현을 할지 못하면서 이걸 살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68페이지 나는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자의 글쓰기와 같이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약자는 달리 약자가 아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언어가 필요하다. 자기 언어가 없으면 삶의 지분도 줄어든다. 이 말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글쓰기가 좋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AI 시대에 글쓰기가 필요한 이유를 저는 이 선정한 거를 왜 선정했냐고 생각했을 때, AI 시대에 꼭 글쓰기도 필요하고, 글을 질문하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꼭 집어주신 우리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저 이 책 이해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감사합니다. 랑디컴 화이팅! 랑디콤 화이팅. 저도 혼자 보기 화이팅. 어려웠습니다. 함께 랑디컴 나누니까 화이팅. 그나마 한 번, 두 번 읽다 보면은 이게 나한테 들어오죠. 글쓰기는 치유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낭독이 치유 능력이 정말 강합니다. 내가 글을 쓰라고 하면 글을 쓰지는 못하는데 좋은 책을 선정해서 글을 읽잖아요. 그게 스스로 자기를 치유합니다. 내 목소리를 통해서 치유가 되는 거죠. 자기 말로. 네. 다른 분, 네. 다음 분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없으세요? 네, 그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던 자기 언어가 없으면 삶의 지분도 줄어든다. 진짜 이 말이 확 정신을 들게 하네요, 진짜. 네. 자기 언어가 없으면 삶의 지분도 줄어든다. 근데 좋습니다. 사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음. 내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 못하고 그냥 휩쓸리듯이 살아왔었는데, 글쓰기를 통해서 나를 좀 표현할 수 있고, 나의 언어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만 해도 상당히 소중한 시간이고 경험인 것 같습니다. 양디금 화이팅. 화이팅! 낭디꿈 화이팅. 양디금 70페이지에 화이팅. 보면 말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말하기.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에이드리언 리치가 이런 말을 했고요. 이분은 70페이지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글쓰기 수업을 하거나 세미나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 힘이 난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면 힘이 나십니까? 저는 낭독 소리내어서 책을 읽거나 강의를 하면은 힘이 나거든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면 힘이 날까요? 저는 애들이 행복해하는 거 보면 힘이 나요. 내 소중한 아이들? 네. 걔들이 행복하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그게 바로 부모의 행복이죠. 맞습니다. 네, 71페이지 여기 보시면 마지막 단락에 인류 최대의 비극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가 직접 쓴 루포르타주 이것이 인간인가를 읽으면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했다. 네, 소망 없는 불행을 읽으면서 우리 역시 엄마에 대한 글을 써내려왔다. 그러니까 책 쓰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책을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책을 쓰고 그 시간에 책을 읽고 발표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홍미 희진 성우님도 함께 전자책을 냈거든요. 이 책을 우리가 이제 독서를 선택한 목적은 뭐냐? 12월에 가기 전에
우리 낭독하시는 분들하고 전제책을 내고 싶어서 했어요.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해서 좀 글을 같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보면은 고통은 해석이에요. 고통은 해석인데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에 매주 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써야 한다는 사실. 그래야 내가 돌파할 수 있는 게 생기죠. 과거의 아픔을 정면으로 하나씩 응시하는 시간도 견뎌내야 해죠. 그다음에 고통으로 뭉개졌던 시간을 가지런히 언어로 배치하는 거예요. 어제 재윤쌤이 그 사진 디카시 쓴 거, 돈너물이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라니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이 계속 나는 누구인가 라니 그래 라니 나는 이 새벽에 깼는데도 그 말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나란히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그냥 지나갔겠잖아요. 근데 액션을 보여주고 그냥 나란히 근데 그 설명 이해를 못한다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란히 그래 나란히 이런 생각을 지금도 이렇게 머릿속에 맴맴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또 계속해서 떠올리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두 번째 단락 중간에 보면 몸이 기억하는 말은 밖으로 나오려 하고 고통은 들어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요 정말 몸으로 기억을 하잖아요. 어제 재윤 성우님이 말했던 것처럼 나라니 이렇게 왜 이해를 못하냐 이러는데 본인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 못하지. 그래서 디카시는 설명도 필요하죠. 내 몸이 기억을 해. 내가 받았던 상처라든가 내가 느꼈던 거 누가 기억을 해요? 나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이 뇌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자전거를 탔어요. 운전을 했어요. 수영을 했어요. 30년이 지났어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몸이 기억했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몸이 기억하는 말은 밖으로 나오려 하고 고통은 들어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 남의 이야기는 자기 아픔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되어주었다. 네, 여러분, 내 것을 꺼내어 놓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치유가 되지 않아요. 자, 그 밑에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이렇게 보면 자신의 아픔으로 꽉 찼던 자아에 타인의 아픔을 들여놓게 된 것은 덤을 얻은 고마운 선물이다. 자아가 확장되면 상대적으로 고통은 줄어들게 마련이니 일석이조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74페이지에 보면 여러분은 74페이지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정말 세상이 환해지는 밝은 날, 명절이다. 네, 이때 음, 얘기하세요. 다른 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가고 발견하는 시간이 곡진이라 그랬죠? 되기를 희망했다. 그리고 나는 변했다. 고맙고 귀한 시간을 살았다. 오락가락, 오락거리가 생겼고 말하고 글쓰기가 조각이랑 비슷하다. 비슷하다면 창작의 희열을 수줍게 더 놓았다. 그리고 삶이 다소 견딜만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책과 사람 글이 삶이 다소 견딜만해졌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어떠세요? 우리 명절날 어땠습니까?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날만 새 옷 맞아요. 입고, 그날만 양말에 새 옷에 막 고기도 먹고 정말 환해지는 날, 글쓰기를 통해서 명절같이 환해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를 만난 사람들이 빛과 같이 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소금과 우리 같이 화이팅! 맞아요.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해야 돼요. 어제 저를 만나고 변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변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 변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 책을 통해서 글을 쓰고 책을 쓰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78페이지 내 몸이 여러 사람의 삶을 통과할 때 이 단락이죠. 마지막 줄에 보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존재 물음 과정에서 이런 곳이라면 현실의 베일이 벗겨지는 곳이라면 삶의 의미를 정의 내리게 되는 곳이라면 거기가 바로 삶의 최전선이다. 우선이다. 예.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최전선을 살고 있다. 지금은 여러분이 낭독봄이라는 낭독의 최전선에 살고 있는 것이죠. 자, 미처 나누지 못한 말이 있다면 마이크 켜고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세요? 근데 글 쓰는 거를 이제 최전선에 살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좀 의미가 무슨 뜻? 그게. 아, 우리 사진 한번 찍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분이 있습니다. 네네. 우리 희진쌤이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자녀들이 와 있나 봐요. 하나, 둘, 셋, 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백옥 고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떠세요? 저는 이 책을 오늘 못 보다가 오늘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너무 잘, 잘 이해는 안 가지만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녹화해서 들리잖아요. 그죠? 그거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글쓰기의 최전선은 무슨 뜻일까요? 질문 주셨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권인숙님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그 답보다는 제가 응, 지금 오늘 꽂힌 얘기를 하고 응, 싶은데요. 작가가 되기는 쉬워도 작가로 살기는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응, 저는 좀 꽂혔거든요. 그래서 글을 응. 쓰실 거잖아요. 다들. 그래서, 음, 왜, 언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남의 말을 빌려 쓰는 게 아니고 내 삶을 글로 표현을 하는 건데 내가 살아온 것을 글로 표현했을 때 그게 진짜 힘이 되고, 음,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이라고. 그래서 작가가 되기는 쉬워도 작가로 살기는 어렵다라는 건 내가 살아온 대로 글을 썼을까? 그리고 쓴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서 이게 좀 많이 저는 와 닿았거든요. 그래서 글쓰기의 최전선도 그런 취지로 쓰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장기품 그래서 화이팅! 네. 장기품 장기품 화이팅! 아이고, 화이팅! 화이팅.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최전선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에요. 어디 뭐 북한하고 뭐 겨루고 뭐 러시아에서 겨루고 이게 최전선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최전선입니다. 우리 희진성우님이 사진으로도 이미 후기로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어제 중남 미디어 센터에서 얼마나 즐겁고 벅찬 시간 만나셨는지 상상됩니다. 들리고 보이는 듯합니다. 가슴이 머리가 쿵짝쿵짝 하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깊은 축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제게도 기쁨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러브리 콜즈 원더풀 레이디즈 어메이징 휴먼 빙즈 유아 올 어브 유 우와. 콩그레이션즈 네 영어 강사님을 하고 그냥 막 영어로 그냥 막 쭉쭉쭉쭉 네 우리 희진 성우님도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다고 그러시네요. 맞아, 얼굴 뵐 수 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네.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제. 그랬는데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갔고 되게 뭐 인터뷰 시간도 상당히 좋았고 오후에 그 배운 것들 있잖아요. 배워서 만든 거 제가 저희 아이들 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걸 옆에서 잘 보고 있는 동생 보내줬거든요.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어, 신기하다. 진짜. 막 짱짱 맞아. 막 이렇게 답을 줘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자꾸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유익했습니다. 다음에도 네. 오프라인이 있다고 하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지금 상황을 봐서 화이팅! 12월 달에 그냥 뭐 모임을 한번 오프라인 음, 모임을 산속에 가서 하면 좋겠습니다. 와우. 좋아요, 좋아요. 저는 차가 없어가지고 산속까지 가기에는 참 그렇죠. 하긴 뭐 걸어가면 되니까.
네, 내가 잠깐 이제 얘기를 하면은 우리 아저씨가 이제 그 등산을 자주 다니는데 서울 둘레길 다니는데 목요일 날 그 어떤 코스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가장역, 용마산역 그쪽을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반가웠어. 그래서 나도 거기를 왕왕 가는데 이 남자도 거기를 왕왕 가는구나. 우리는 용마산 뭐 이런 그 사가장역 이런 데랑 되게 즉 좋은 만남을 계속하고 있구나. 그래서 반가웠었고 여러분 어제 사진 보는데 정말 아 이게 정말 입이 귀에 걸리는 행복이구나가 체감이 되더라고요.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게 우리가 왜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선물을 가지고 가면 그 사람을 잊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이 또 선물을 하나씩 챙겨 오셨어요. 여기 독서 모임에 또 계신 분들 저쪽에서도 챙겨왔지만 그래서 와 마음이 정말 따뜻하다. 뭐 떡을 뭐 쑥떡인가 그뭐 너무 맛있었어. 예. 그것도 정말 맛있고, 또 우리 권 작가님이나 또 우리 정재윤 쌤이 우리가 보석이라고 또 보석 볼펜을 또 이렇게 들고 오시고, 그래가지고 먹는 것도 풍성하고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낭독시대 책을 선물하고 또 바나나하고 샤인머스켓 뭐 이런 거 가지고 갔지만, 와, 정말 이게 먹을 게 풍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누구를 만나러 갈 때는 선물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겠다. 저는 이런 걸 배웠거든요. 멘토한테. 그래서 뭐 큰 건 아니더라도 작은 볼펜이라도 하나 들고 가라 이래서 또 볼펜도 챙겨갔는데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와,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행복했어요. 또 이게 날마다 만나는 그 선미하고 우리 재윤 성우님 또 만나니까 또 팔딱팔딱 물고기처럼 내가 너무 좋았는데 나 표현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갖고 우리 선미 성우님 제 옆에 앉아요 또 뭐 이랬잖아. 우리 권 작가님은 또 늦게 오셨고 이제 좋은 시간이었고요. 지금부터는 네 글그램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그램을 열어서 보면 컬러 배경의 글쓰기 있죠? 컬러 배경의 글쓰기. 네, 컬러 배경의 글쓰기. 그림이 있는 걸 불러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 수도 있으니까 원래는 뭐 사진의 글쓰기인데 컬러 배경의 글쓰기 있죠? 글그램 눌러서 컬러 배경의 글쓰기. 4대 5로 해도 되고 5대 4로 해도 되고 자기 마음입니다. 자, 선택해서 터치하여 글자를 입력하세요. 글 쓰는 연습을 어, 하셔야 됩니다. 네, 일주일 동안 하셔요. 그래야 우리가 12월에 또 글 쓰는 시간이 준비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터치하여 글자를 입력하세요. 누르고 오늘 소감이 어땠는지 한번 글로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쓰지 않으셔도 돼요. 짧게 쓰셔도 됩니다. 길게 쓸 필요는 없어요. 마이크를 눌러서 쓰셔도 되고요. 나를 찾고 나를 만나는 시간. 난독도 72기 2주차 난동이 나는 사랑하는 내가 누구 음, 음, 나를 음, 가치를 주는 사람이다. 자, 간단하게 사용 방법 모르시면 말씀하세요. 일요일 아침
나를 깨우는 시간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글을 다 썼으면 확인. 한 줄만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고 글씨 색이 똑같아서 안 보인다 하시는 분은 이 글자 색을 눌러주면 글자 색상을 바꿔줄 수 있어요. 글자 색상. 만약에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인다. 그쵸? 그러면 글자 색을 눌러서 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장. 자, 저장 위로 올려서 스마트폰에 저장. 확인. 되셨을까요? 선생님, 네. 대표님 글 그림에 들어오면 어디를 선택해야 되나요? 아름다운 배경 자, 여기 사진? 보시면 쉽게 갑니다. 여기 컬러 배경의 글쓰기 있죠? 네, 네. 예, 얘를 눌러서 하세요. 컬러 배경의 글쓰기. 사진 찾고 이러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컬러 배경의 글쓰기 눌러서 이 비율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시고. 터치하여 글자를 입력하세요 나오면 얘를 터치하고 여기 마이크 아니, 그, 몇 대 몇 그, 사대사나 거기에 터치한 다음에, 네네. 그 다음에는, 자, 이거 4대5나 뭐 터치했죠? 1대1 터치한 다음에, 여기 그렇게 안 터치하여 나와요, 글자를 저는. 입력하세요. 여기를 눌러주세요. 터치하여 글자를 입력하세요가 안 되고, 내가 응. 계속 합니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앱 사용 중에만 허용 이런 거 눌러주셔야 돼요. 그게 안 나오고, 어떻게 된 건지. 아, 네네. 아, 네. 터치하여 글자를 사용. 예. 예, 예, 여기 여기서 나왔어요? 이제, 네. 얘를 눌러주면 여기 키보드가 나오죠. 네. 네, 여기서 써주시면 됩니다. 낭독은 치유하는 힘이 있다. 나는 낭독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선구자다. 자, 글을 쓰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저장. 이렇게 뚝딱 이렇게 만드니까 좋죠. 스마트폰 저장. 한 번 더 눌러주고 확인. 그다음에 홈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 홈 버튼 눌러서 72기가 있죠. 텔레그램에 72기. 자, 여기 눌러주면 이거 비율 우리 권 작가님 이거 비율 너무 여백이 많다. 그쵸? 괜찮아요? 자, 여기 클립 있죠? 클립 눌러서 지금 만든 거 이렇게 선택하고 보내기 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다 하라는 게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우리 선배님 글꼴을 예쁜 걸 선택하셨는데 이 가독성이 좀 어때요? 여러분 글자 보시면 크기가 좀 작네. 크기 가독성 키우는 어때요? 가독성이 좀 떨어져요. 네, 가독성 좋은 걸로 하시면 되고 다시 홈 버튼 눌러서 십시일간 카페 있죠. 우리 이진 성우님이 제일 열심으로 1등으로 하고 계십니다. 자, 십시일강을 눌러서 여기 보시면 글쓰기 있죠. 글쓰기.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글쓰기 눌러서 게시판을 여기 낭비꿈 씨앗반 있죠. 선택하시면 되고 오래되신 분은 6개월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카드뉴스 네 지난주 못한 건 봐드리겠습니다. 1일차 음, 2일차, 3일차 계속 하신 분은 내가 하다가 실패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1일차. 희진성우님은 음.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 있죠? 사진 눌러서 지금 만든 거 선택하시고 첨부. 이게 끝입니다. 등록. 네. 등록됐죠? 네, 땡큐 체인지.
자,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에서 씨앗반으로 하시면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여기에다가 1일차 카드뉴스 1일차 김영숙 이거 써야 되겠네요. 안 쓰니까 이거 모르죠? 네, 써야 되겠네요. 누가 했는지 이름을 모르니까 수정 오른쪽 점 3개를 눌러주면 수정이 됩니다. 카드뉴스 1일차 김영숙 등록 네, 이렇게 오늘부터 1일차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하면 제가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글그램 모르겠는 분은 말씀하세요. 제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카드 뉴스가 어디에 있나요? 카드뉴스? 17강 들어왔거든요. 아, 여기. 17강 카페 들어갔죠? 그럼 네네. 아, 여기 있네요. 낭비꾼 네. 씨앗반이 있어요. 씨앗반. 네네. 뭐 씨앗반이나 뭐 저기 별 차이는 없겠지만 네. 네. 예, 눌러서 열매반하고 씨앗반이 있는데 열매반은 2개씩 만드세요. 모범을 보여줘야 되니까. 씨앗반은 1개씩만 만드셔도 되고 거기다가 좋은 사진도 올려주셔도 되고 오늘 독서 모임 여러분들의 소감 한번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여러분? 여기서 카드뉴스로 다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카드뉴스 한번 여러분이 만든 거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만드는지 사람마다 이게 다 틀리니까 아, 나도 저렇게 만들면 되는구나.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네, 첫 번째죠. 네. 나와 만들어가기 위해 단장하는 시간이었던 자리였어요. 이게 어떤 자리인지 모르죠. 그죠? 뭐가 빠졌을까요? 우리는 알지만 지나고 나면 나도 몰라. 지금은 알지만 어떠한 모임이었는지 모릅니다. 자, 낭독은 치유하는 힘이 있다. 나는 낭독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선구자다. 나를 자꾸 만나는 시간. 나는 사랑하며 가치를 주는 사람입니다. 일요일 아침 배우는 시간에 감사합니다. 내가 쓴 글이 자기 거 자기가 읽도록 합시다. 네, 우리 선미성우님. 아, 음소거 됐네요. 네. 내가 쓴 글이 곧 나다. 글쓰기를 통해 나를 찾고 삶의 영역을 넓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25년 11월 낭비꾼 9일. 화이팅! 낭디꿈 화이팅! 남기꿈 화이팅. 우리 용미성우님 나가셨나요? 네, 네. 글쓰기 최전선, 나만의 언어로 해석하고 표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존감을 갖게 해준 독서 모임 낭디 꿈을 찾는 시간이었다. 김옥미였습니다. 낭비꾼 네. 낭디꿈 화이팅! 화이팅! 낭디꿈 남기꿈 화이팅! 네, 화이팅. 화성시 화이팅! 부장님 22일 날 낭독회 있습니다. 자, 이건 어느 분일까요? 이거 누가 한 거죠? 잘합시다. 만든 사람이 없습니까? 신기하네, 만든 사람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테두리를 넣었으면 테두리 안으로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그죠? 여러분 보기에는 어때요? 네, 맞습니다. 네, 테두리 안에 들어가면은 더 깔끔하게 정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미성우님 나왔네요. 저도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지금 쓴 겁니다. 내가 쓴 글이 곧 나다. 부족해 보여도 지금 자기 모습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하자. 네, 이 말에서 제가 좀 공감을 해가지고 써봤습니다. 낭디꿈 낭비꾼 화이팅! 화이팅! 안길꿈 화이팅. 여기 못 올리신 화이팅! 분은 못 쓴 건가요? 우리 희진, 유수, 백업고수님. 네. 아니, 못 하신 거예요?
그 그림 했어요. 여기다 오래 한번 했는데, 올려보세요. 카페에 올리신 거예요? 아니요, 텔레그램이에요. 아까 아까 그건가 봐. 텔레그램. 그건가 봐요. 이거 다른 아, 여기 사람의. 김얘기네. 예, 예, 다른 사람. 아, 여기 김유수 써있네. 아, 여기 올리셨군요. 네네. 네. 네, 글을 좀 네, 작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이즈를 벗어났기 때문에. 네, 잘 만드셨어요. 드디어 잘 해냈습니다. 쓰- 여러분의 네, 언어로 여러분의 글을 한번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썼어요? 저? 잘 쓰셨어요. 매일같이 내가 스마트폰이 좋은 게 뭐냐면 이동하면서도 글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쵸? 네, 카드 한 장 만들었잖아요. 그럼 내가 네, 블로그 지금 한 장 딱 쓸 수 있어요. 카드 한 장에 내 내 생각 보, 딱 적으면 블로그도 완성이 되는 거죠. 네. 네, 우리 희진 감사합니다. 선배님은 줌 채팅방에 보내네요. 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22일 낭독회 있으니까 신청서 작성 못하신 분은 신청서 작성하시고요. 주제와 프로필 네,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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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되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즐거운 잘 하루 되세요. 다녀오세요. 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녀오시고요. 오늘은 제가 먼저 날려야 되겠어요. 아, 우리 재훈 쌤이 1등인데. 재윤쌤 아까 날린 것 같은데? 그리고 나갔어요. 네, 맞아요. 네,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